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1학기에 배웠던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3개의 단원을 한꺼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은 한 3단원까지 거의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 또는 3단원을 하고 있거나 조금 빠르면 4단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1, 2, 3단원을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자, 1단원 보면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수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공부를 했고, 2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각부를 공부를 했고, 또 3단원에서는 소수의 나눗셈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나누기 5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1 나누기 5의 뜻이 바로 이 5분의 1인데, 한 개를, 이거를 말로 좀 풀면 1은 한 개를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개를 5개로 쭉 나누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5분의 1이다. 이 내용이 바로 1 나누기 5의 뜻이에요. 그래서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다. 그래서 1을 똑같이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 나누기 5. 그래서 뒤에 나누기 5가 분수의 분모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중학생 때 올라가면 1 나누기 5를 5분의 1로 고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다. 나누는 수가 분모가 된다.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3 나누기 5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1 나누기 5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그럼 1 나누기 5가 5분의 1이니까 쭉 봐도 5분의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설명해도 1 나누기 5, 1 나누기 5, 1 나누기 5 3개 있으니까 5분의 3 이렇게 금방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누는 수가 분모가 된다. 그러니까 3 나누기 5는 바로 5분의 3 이렇게 금방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 6분의 5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6분의 5는 한 개의 이제 네모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5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6분의 5인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6분의 5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 바로 나누기 2죠. 그래서 그림을 반으로 딱 쪼개니까 6개로 나눈 것이 12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나타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12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 12분의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6분의 5를 반으로 쪼개면 그래서 여기서 또 2개로 나누면, 그러면 12분의 10을 반으로 나누니까 바로 요만큼 12분의 5만큼만 남게 되죠. 그래서 답은 1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식으로 바꾸면 여기 나누는 수 나누기 2가 분자를 나눌 건데 5는 홀수기 때문에 2개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를 2를 해서 분자가 짝수가 되게 만든 다음에 이 분자 10 나누기 2를 해서 5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누는 분자가 홀수일 때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홀수일 때는 곱하기 2를 해서 짝수를 만든 다음에 나누어서도 이렇게 12분의 5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림으로도 이해를 해야 하고 이렇게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서 천천히 들으면 돼요. 여기 홀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짝수로 만든 다음 분자를 나누면 된다. 자, 또 다른 방법, 분수 나누기 자연수. 자, 3분의 2 나누기 3이에요. 요번에는 나누기 2가 아니고 나누기 3이죠. 그러면은 3분의 1을 3개로 우선 그림으로 3개로 쪼개요. 정확하게. 그러면 3개로 쪼개면 9개가 되죠.
3개로 나눈 것이 바로 9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9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그러면은 답은 9분의 2가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이것을 이제 똑같이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3분의 2 나누기 3의 몫은 3분의 1을 3등분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분의 2가 됐죠. 이것은 3분의 2에 3분의 1이므로 3분의 2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므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 나누기 3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하면 9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 다른데 이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곱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역수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을 곱해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건 이렇게 이야기하건 똑같아요. 역수라는 단어를 쓰던 쓰지 않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3분의 1로 바꾸어서 곱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곱하기나 나누기에서는 대분수를 무엇으로? 가분수로 바꾸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과 3분의 1 나누기 5 계산하는 방법은 3과 3분의 1을 3분의 10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누는 수 나누기 5가 되죠. 이 나누기 5는 앞에 있는 수를 그대로 나눌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수가 5로 나눌 수 있는 짝수 10이 되죠. 그래서 바로 나눠도 돼요. 그래서 3분의 2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앞에 분자가 10이기 때문에 5로 금방 나눌 수 있어서 그냥 바로 분자를 5로 나누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방법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대분수를 3분의 10 가분수로 바꾸고 나눗셈 5를 곱하기 역수 5의 역수 5분의 1, 역수를 배우지 않았다면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곱하기 5분의 1과 나누기 5는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5와 10을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많이 숙달이 되면 2번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1번 방법도 편하니까 편한 것을 골라서 써도 됩니다, 학생들이. 자, 다음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것도 두 가지 방법. 2와 5분의 1을 또 가분수로 바꿔야지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11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3인데 여기는 11을 3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3으로 나눌 수 있는 3의 배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같은 수 3을 곱해요. 그래서 5분의 11을 15분의 33으로 바꿨죠. 그러면 분자 33은 여기 나누는 수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분자를 나누면 33 나누기 3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1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5분의 11로 바꾼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해서 15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2번 방법이 조금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분수 또 두 가지 방법. 대분수는 똑같이 둘 다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4분의 9로 바꿨고 1과 5분의 4는 5분의 9로 바꿔서 여기서는 통분을 먼저 했어요. 통분하면 20으로 통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45와 36만 그대로 나누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통분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36분의 45로 구할 수 있고, 약분하면 4분의 5,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바꾸면 1과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통분을 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똑같이 가분수로 먼저 고친 다음에 나누는 수, 나누기 5분의 9를 역수,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어서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9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4분의 5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4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위에 통분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두 번째 있는 역수로 곱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다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각기둥. 자, 명칭을 알아볼게요. 밑면이 위에 아래 두 개 있고 밑면과 밑면 사이는 높이, 그리고 여기 모서리가 모이는 점은 꼭지점,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은 모서리, 그리고 옆에 있는 면은 옆면.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고,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육각형이면 육각기둥. 이렇게 명칭을 알아봤고요. 자, 구성 요소를 보면은 밑면이 삼각형인 삼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인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인 오각기둥. 자, 면의 수, 각기둥의 면의 수를 알아보면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밑면의 변이 3개 있죠. 삼각기둥은. 그러면 3 더하기 2를 하면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아래에 더하기 2만 해주면 면의 수를 구할 수 있고, 이번엔 모서리의 수. 간단하게 보면은 밑면의 삼각기둥 예를 들게요. 삼각기둥 밑면은 3개 있죠. 모서리. 옆면도 3개. 위에 있는 밑면도 3개. 그러니까 셋이죠. 그래서 변의 수 곱하기 3만 하면 됩니다. 셋이니까. 그리고 각기둥 꼭지점의 수. 밑면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있죠. 꼭지점. 그리고 위에도 하나, 둘, 셋. 그래서 변의 수 곱하기 2를 하면 간단하게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개도는 이렇게 각기둥의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잘라서 쭉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하죠. 사각기둥의 전개도, 오각기둥의 전개도. 이게 오각형이니까 옆면도 5개죠. 육각기둥의 전개도. 여기 밑면이 육각형이고 옆면도 6개. 이렇게 하면은 전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각뿔. 뿔은 이렇게 뿔 모양이라고 해서 각뿔이라고 하는데, 자, 밑면 보면은 밑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이 밑면이죠. 기둥은 아래 위에 있는 밑면이 2개 똑같기 때문에 2개 있는데, 각뿔은 끝에 뿔이 있기 때문에, 각뿔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면, 그리고 옆면. 밑면 하나, 밑면의 변의 개수 따라서 옆면 4개.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죠. 각 삼각뿔은 하나, 둘, 셋, 넷. 옆면 3개, 밑면 하나. 사각뿔은 4개, 하나. 오각뿔은 5개, 하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각뿔의 구성 요소. 각뿔의 꼭지점.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이 바로 각뿔의 꼭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들을 모서리라고 하고, 그리고 높이는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직각으로, 수직으로 쭉 그은 선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밑면과 꼭지점 사이에 수직으로 그은 거리, 그것을 바로 높이라고 하죠. 그리고 면의 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밑면 변의 수 더하기 1, 사각형이면 4 더하기 1, 오각형이면 5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서리의 수는 밑면 변의 수 곱하기 2, 밑면에 4개, 옆면에 4개 똑같으니까 곱하기 2. 꼭지점의 수는 밑면 4개, 위에는 밑면이 없으니까 각뿔의 꼭지점 하나 있죠? 그래 더하기 1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뿔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3단원에 있었던 소수의 소수 나누기 자연수. 자, 기본 개념은, 자, 색 테이프가 4.88m 있다. 그리고 이것을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88m를
4개로 정확하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m는 100cm이므로 4.88m는 488cm로 고칠 수 있겠죠. 우리 나누기 잘하니까 488 나누기 4를 하면 122가 나온다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센티미터 122cm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질문이 미터로 질문했으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1.22m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88 나누기 4는 1.22입니다 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미터와 센티미터 개념으로. 그러면 488의 10분의 1배는 48.8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배라는 것은 10배가 작다는 얘기죠. 또 그 밑에는 100배가 작다는 얘기죠. 488, 4.88. 거꾸로 4.88에 100을 곱하면 488이 되겠죠. 그래서 488 나누기 4는 122. 4.88 나누기 4는 1.22.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쉽게 구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소수점을 찍어주면 아주 쉽게 소수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8 나누기 4의 몫은 488 나누기 4의 몫 122의 100분의 1배인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 다시 한번 하면 자연수로 고쳐서 나눈 다음 원래 있던 소수점을 찍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몫이 1보다 작을 때, 그럼 몫이 0. 몇몇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2.4 나누기 4. 그러면 분수로 고쳐서 하는 방법은 2.4를 10분의 24로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 우리 1단원에서 배운 분수 나누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분의 6이 나와서 10분의 6은 0.6이다 라고 이렇게 소수로 고쳐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연수식으로 나타내면 2.4를 24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눠요. 그럼 6이 되죠. 그리고 원래는 2.4이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어준다. 10분의 1을 곱해준다. 그러면 0.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두 번째 식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식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바로 나눠요. 그냥 2.4 나누기 4. 2에는 4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0을 써주고 소수점을 바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바로 0점 하고 24는 4가 6번 들어가니까 0.6. 이렇게 간단하게 세로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소수 첫째 자리가 0일 때, 소수의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0일 때, 이 나누는 걸 한번 볼게요. 56.42 나누기 7. 자, 56에는 7이 8번 들어가니까 7, 8, 56 해서 나머지가 없죠? 그 다음에 4를 나눌 차례인데, 여기 4는 소수 첫째 자리죠? 0.4의 자리니까, 0.1의 자리니까, 4를 내리면 7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0을 써주고, 그 다음 자릿수 소수 둘째 자리를 내리면 42. 42는 7이 6번 들어가니까 7, 6, 42. 이렇게 해서 8.06으로 몫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소수 중간에도 이제 나누는 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0을 써주고 넘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몫을 소수로 나타낼 때 19 나누기 20. 그러면 이것을 100분의 1900으로 바꿔요. 왜 100분의 1900으로 바꿨냐? 100분의 몇으로 나타내면 쉽게 우리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분의 몇은 소수, 100분의 몇도 소수, 1000분의 몇도 소수로 쉽게 나타낼 수 있어서 100분의 1900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20은 곱하기 20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하면 100분의 95. 그걸 바로 고치면 0.9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하면 1900 나누기 20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95가 나오죠? 그러면은 원래 없었던 00이 있으니까 00을 다시 100분의 1로 곱해주면 0.9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세로 계산하면은 19에는 20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0을 바로 써주고 소수점을 올려서 찍어준 다음에 0. 그러면 190에는 9번 들어갈 수 있죠. 9, 2, 18. 그래서 180을 하고 또 여기에서는 10이 남아서 또 0을 하나 붙여주면 20은 5번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0.95, 몫은 0.95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몫을 어림하는 방법. 26.8 나누기 5를 27 나누기 5로 어림하면 약 5이므로 몫은 5.36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26.8이면 27과 가깝죠. 그래서 27에는 5가 어림하면은 대충 몫이 5 정도 되는구나 라고 쉽게 어림 잡아서 이제 몫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을 이렇게 5. 몇몇 5.3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세로식으로 고쳐서 이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단원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했었고 2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각부를 공부했었고 3단원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만 쭉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과서를 다시 펼쳐서 해당 단원의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그걸 다 풀었다면 문제집도 하나 더 풀면 훨씬 더 좋겠죠. 문제집 2권을 푸는 것이 더 좋아요. 좋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